안녕하십니까. 질문 읽어주는 남자의 찡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비문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뜻 다른 문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문제는 수능, 이번 수능 26번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인데 왜 수능 문제냐? 수능에서 항상 쓰이는 방법, 수능에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문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6번은 이번 수능에서 오답률 65%, 3위를 차지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이러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려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즉 무슨 문제예요?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 때 같은 뜻, 다른 문장, 같은 뜻, 다른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 문제가 왜 어려운가 하면 답의 근거를 찾을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글 전체가 항상 범위라는 겁니다. 이런 27번이라든가 뒤에 있는 이제 기억, 요런 거, 니은, 이런 것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 답이 나와 있어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지만 이러한 일치, 불일치 문제는 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풀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로 꼽히고 실제로도 이 26번이 포함된 글이 설명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틀려버렸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면서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1번을 선지를 보면 동정간보다 이종간이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자, 이거를 보면 MHC 분자의 차이 그리고 동종, 이종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이 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빠르게 찾아줘야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MHC를 집중해서 보면 답의 근거가 금방 보이게 됩니다. 왜냐? MHC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수능 평가원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편입니다. 답의 근거도 이런 것에 기반하여 만들어 놓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MHC가 들어간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 조직 적합 복합체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아하. 일단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 조직 적합적 복합체 분자의 차이에 의해 발현된다. 그리고 개체마다 MHC의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의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까지 우리가 MHC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직 동종과 이종 간의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 어디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냐면 동종에서는 지금 그 내용이 없었죠. 그러면 뭘로 가야 돼요? 이종으로 가야 된다. 동종에서 확인해서 없으니까 이종으로 가야겠죠. 자, 이종으로 가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나타난다. 아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면역적 거부 반응은 주 조직 적합 복합체, 즉
MHC 분자의 차이에 유발된다 그랬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의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그랬죠. 근데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 그랬죠. 즉,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동종보다는 이종 간의 MHC의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정보를 결합해서 한 가지 다른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1번만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을 맞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자, 이 말도 자,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써져 있었냐면 면역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 적합복합체 MHC 분자에 의해 차이가 유발된다. 이식의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MHC의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MHC의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다른 문장으로 바꿔놨죠. 1, 2번이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의 원리도 그렇게 됐고요. 즉, 면역세포가 발현을 해서 작용을 해서 MHC 분자의 차이가 유발되고요. MHC에 이제 차이가 있고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의 차이가 커지고 그로에 따라서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즉,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26번은 단순해 보이는 문제였지만 논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꼼꼼하게 풀고 잘 풀 수 있는 훈련을 미리미리 해두어야 수능에서, 평가원 문제에서,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대충 풀지 말고 꼼꼼하게 훈련을 잘 해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3번. 이종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의 감염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구 이야기? 이종이식. 이종이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이식은 아까 여기서부터 했죠. 근데 여기 보면 바이러스 얘기는 여기 없었어요. 근데 밑으로 딱 기억을 아까 보니까 이종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다 라는 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그럴듯하죠. 근데 이 수능 비문학 지문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절대로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더라는 거. 되게 답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거를 찾기 전까지는 절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3번을 다시 읽어보면 이종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여기서 설명을 해주겠죠. 이종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 일부분으로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가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해 복제에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세포를 파괴한다. 자,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였어요? 이 숙주세포를 파괴하는 건 레트로바이러스였죠. 아직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뭔 문제인지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보면 이제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점점 이상해요.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내어 다른 종의 세포에 주입하면, 여기서 나왔죠. 다른 세포에 주입하면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종이식이다 라는 걸 이해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한대요. 그러면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한대요.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 즉 뭐예요? 이종이식을 하면 바이러스 감염이 될 수도 있다. 3번이 이렇게 나와 있었네요. 띠용. 이런 식으로 항상 수능은 절대 같은 뜻을 같은 표현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표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 문제를 풀 때마다 체크해두고 확인해둬야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도 풀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럼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읽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읽고 지나온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이미 수능 2등급, 국어 모의고사 2등급 이상일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사실 어디 있었냐면 이 부분도 이 두 개의 논리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보면 일단 여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 일부분으로 레트로바이러스부터 유래된 거다. 여기서부터 오죠. 여겨지는 부위지다. 이는이 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앞쪽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즉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뭐다?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여기까지가 확인된 거고요. 자, 밑에를 보면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다.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모든 포유류가 갖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유래됐다고요?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에 유래돼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되었다. 그래서 그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모두 갖고 있는 포유 동물은 과거의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와우. 이 3번과 4번이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틀린 친구들이 찍은 번호가. 그만큼 논리적으로 복잡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고르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일치불일치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문제 푸는 데는 어마어마한 논리가 필요한 경우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먼저 풀어서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꼭 국기문학 마지막 문제, 마지막에 풀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5번. 1, 2, 3, 4번까지 맞기 때문에 5번이 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5번을 보면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RNA, DNA는 아까 여기 역전사 효소, 여기 이 부분을 읽어보라는 건데요. 사실 이미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 이 부분에서 알아챌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숙주세포의 역전사 효소가 있다라는 말은 이걸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배경 지식을 모르는 학생들이 풀 수 없게 만드는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작년 수능은 조금 이상했지만요. 배경 지식을 모르는 친구들이 못 푸는 문제는 수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숙주세포에 역전사 효소가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미 틀렸고요. 레트로바이러스가 RNA를 DNA로 바꾸는 과정은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대조를 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심지어 이것도 틀렸어요. 역전사 효소가 아니라 역전사 과정. 비슷한 글씨, 비슷하게 단어를 배치해 두고 오답, 정답을 유도하는 게 수능의 한 가지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너무 고전적인 패턴인데 계속 쓰이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역전사 과정을 이용해서 RNA를 DNA로 바꾼다고 써져 있습니다. 즉, 이 5번을 올바르게 고치면 레트로바이러스는 역전사 과정을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치불일치 문제를 풀고 나서 정답이 옳지 않은 거 5번을 골랐다면 그 5번을 옳은 문장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까지 꼭 하시는 게 이 문제를 다 풀었다 라고, 제대로 풀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이 수능 문제에서는 똑같은 뜻을 절대 같은 문장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비문학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고, 기초를 활용하면 어려운 문제까지도 충분히 다 풀 수가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꼭 이 부분 염두에 둬서 비문학 공부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